평생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며느리. 마지막 순간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에서 전해진 낡은 다이아 반지와 처음 불린 이름. 며느리는 끝내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이 집안의 긴 세월이 담긴 비밀과 진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녁 식탁 위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과 반찬이 놓여 있었다. 정미경은 조심스레 국을 떠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 올렸다. 조용히 흘러가던 시간은 시어머니 박순덕의 말 한마디에 멈춰버렸다. 밥맛이 왜 이 모양이냐? 내가 한 거냐? 순간 미경의 숟가락이 덜컥 소리를 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다. 죄송해요, 어머니. 입맛에 안 맞으셨나 봐요. 남편은 묵묵히 국을 뜨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미경을 더 작게 만들었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곁눈질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너는 시집 온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이 모양이라니. 어휴, 내 팔자야. 말끝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미경의 눈가가 붉어졌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오늘도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걸까? 식탁 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가족의 웃음소리도 없는 집, 국물 끓는 소리만이 허공에 남았다. 미경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눈가를 훔쳤다. 내가 여기서 무슨 존재지? 며느리라는 이름 말고 나는 없는 걸까? 거실에 앉은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은 무심한 듯 했지만 미경에게는 벽처럼 느껴졌다. 시어머니는 부엌을 향해 또다시 소리를 높였다. 미경아, 내 방 청소는 했니?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그것도 못해? 손에서 미끄러진 그릇이 쨍그랑하고 소리를 냈다. 미경은 급히 허리를 굽혀 깨진 조각을 주워 담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매일 반복이야. 너무 힘들어. 다음 날 저녁 거실엔 아들의 귀가를 맞이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득했다. 남편은 퇴근 후 지친 얼굴로 소파에 앉았다. 순덕은 기다렸다는 듯 미경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성호야, 내 아내는 집안일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집에 오면 방도 어지럽고 반찬도 늘 똑같아. 내가 이런 며느리를 두려고 평생 그 고생을 했나 싶다. 미경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고개를 숙였다. 남편은 잠시 눈치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TV를 켰다. 그 순간 미경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당신까지 나를 외면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옆집 며느리는 벌써 손자 영어 학원까지 알아봤다던데 너는 어쩔 셈이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원. 말이 칼날처럼 박혔다. 미경은 속으로 외쳤다. 내가 하루 종일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닌 걸 알아주는 사람은 이 집에 없는 거야? 순간 아들이 방에서 달려나와 미경 품에 안겼다. 엄마하고 웃는 아이를 본 미경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눈길은 차갑게 내려앉았다. 애 앞에서 웃을 낯짝은 있구나. 미경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날 밤 작은 방. 미경은 옷을 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창문 너머 가로등 불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췄다. 나는 왜 이 집에서 늘 죄인처럼 살아야 하지?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녀의 손끝에 작은 상처가 났다. 옷핀에 찔린 상처. 눈물이 떨어져 옷 위에 번졌다. 새벽녘 미경은 홀로 부엌에 앉아 있었다. 찻잔에 담긴 보리차 김이 옅게 흩어졌다. 눈꺼풀은 무겁고 손끝은 떨렸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또렷했다. 오늘까지만 버티자. 내일은 떠나자. 그녀는 조용히 장롱을 열어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옷가지를 차곡차곡 넣으려는데 손끝이 망설였다.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 아이들 돌잔치 때 입었던 블라우스.
옷 하나하나가 다 지난 세월의 무게로 다가왔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다. 아들 준호가 졸린 눈을 비비며 들어왔다. 엄마, 뭐해? 미경은 놀라 가방을 밀어넣고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늦었다. 얼른 자렴. 준호가 품에 안겨 해맑게 웃었다. 그 웃음이 미경의 가슴을 죄었다. 그래, 내가 나가면 이 아이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누구 품에 안기겠어. 눈물이 다시 차올랐다. 방안 불빛에 비친 미경의 얼굴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장을 보고 돌아온 미경은 거실에서 가만히 멈춰섰다. 가방 하나를 메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보였다. 나가면 끝이다. 그런데 정말 끝낼 수 있을까? 그때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미경아, 물 좀 떠와라. 순간 미경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목소리에 더는 순종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발걸음은 저절로 부엌으로 향했다. 거실에서 들려온 갑작스러운 소리에 미경은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떨어뜨렸다. 순덕이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급히 달려가 부축하자 시어머니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남편 성우가 허둥지둥 뛰어와 어머니를 업어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에 냉기. 의사는 무겁게 말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앞으로는 큰 충격이 없어야 합니다. 간병이 꼭 필요합니다. 남편은 복잡한 얼굴로 미경을 바라봤다. 순간 미경의 가슴 속에서 오래된 앙금이 소용돌이쳤다. 평생 날 괴롭히던 사람. 그런데 내가 돌봐야 한다고. 병실에 누운 시어머니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 얼굴은 처음으로 작고 연약해 보였다. 그러나 미경의 눈에는 여전히 지난 말들이 맴돌았다. 내 아내는 집안일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내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지. 애 앞에서 웃을 낯짝은 있구나.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수건을 들고 시어머니를 닦았다. 눈물이 한 방울 이마 위로 떨어졌다. 순간 순덕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왜 내가 여기 있어? 그 한마디에 미경의 입술이 굳었다. 그래, 여전히 나를 며느리로밖에 보지 않는구나. 병실 창밖 노을빛이 붉게 번졌다. 미경은 속으로 삼켰다. 떠나려던 발걸음을 붙잡은 게 이 운명일까?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늦은 밤 병실엔 기계음만 울리고 있었다. 남편은 집에 다녀오겠다며 떠났고 병실엔 미경과 시어머니 둘만 남았다. 조용히 의자에 앉아있던 미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 평생 저를 왜 그렇게 미워하셨어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시어머니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눈을 떴다.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번뜩였다. 최선을 다했다고? 내가 며느리로서 한 게 뭐가 있다고? 그 말에 미경의 가슴 속 억눌린 감정이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왈칵 솟구쳤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국 끓이고 빨래하고 아이 키우고. 어머님께 단 한 번만이라도 수고했다는 말 듣고 싶어서. 그런데 돌아온 건 늘 비난뿐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병실 벽을 울렸다. 순덕은 가늘게 한숨을 내쉬며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 손엔 늘 끼고 다니던 낡은 반지가 반짝였다. 미경의 눈길이 그 반지에 꽂혔다. 저 반지는 늘 자랑처럼 끼고 다니시던 거지. 나에겐 단 한 번도 건네지지 않았던 인정처럼. 눈물이 흐르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왜 저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만 살아야 했나요? 제 이름은 불러준 적도 없으면서. 순덕은 힘겹게 몸을 움직이며 낮게 말했다. 며느리란 건 원래 그런 거다.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베었다. 미경은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의 불빛이 병실 커튼 틈새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속으로 삼켰다. 이 집에 온 내 지난 세월이 그냥 헛것이었나? 새벽 3시
병실의 불빛은 차갑게 깜박이고 있었다. 순덕의 심장 모니터는 불안한 파형을 그리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경보음이 울리며 간호사들이 몰려왔다. 혈압이 떨어집니다. 산소 포화도 낮아져요. 침대 옆에 서 있던 미경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어머니 안 돼요. 아직 저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붙잡았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바닥이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평생 단 한 번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던 사람. 심장 모니터 소리는 점점 길게 이어졌다. 간호사들이 제세동기를 준비했지만 미경의 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저는 그냥 가족이고 싶었을 뿐인데. 병실은 기계음과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한순간 시간이 멈춘 듯 느껴졌다. 창밖에는 새벽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다. 미경은 속으로 마지막 희망을 붙잡듯 되뇌었다. 부디 단 한마디만이라도. 긴 신호음이 병실을 채운 지 얼마 후 순덕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간호사들이 놀라며 다시 기계를 확인했다. 미경은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시어머니 곁에 매달렸다. 어머니, 저예요. 미경이에요. 순덕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며 열렸다. 가느다란 숨결이 산소 마스크에 맺혔다. 그녀는 힘겹게 눈동자를 굴려 며느리를 바라봤다. 미경아, 순간 미경의 눈에서 폭포처럼 눈물이 쏟아졌다. 평생 단 한 번도 불러주지 않던 내 이름을 이제야. 시어머니의 떨리는 입술이 다시 움직였다. 미안하다. 고생 많았다. 그 한마디는 칼날 같았던 수십 년 세월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미경은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 어머니 아니에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눈물이 서로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순덕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의 낡은 반지를 느릿하게 빼내어 미경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이제 네 거다. 내가 못 해준 말들 대신 받아주겠니? 반지는 세월에 닳아 빛이 바랬지만 그 순간만큼은 가장 눈부시게 빛났다. 미경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반지를 가슴에 안았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제야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미경으로 불러주셨네요. 순덕의 눈가에 한 줄기 눈물이 흘렀다. 그녀의 눈동자는 천천히 닫히며 고요 속으로 잠겨갔다. 미경은 오열하며 시어머니의 이름을 수없이 불렀다. 병실의 빛은 붉은 새벽빛으로 번져 두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감싸 안았다. 며칠 뒤 장례식장에는 하얀 국화 향기가 가득했다. 검은 옷을 입은 미경은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면서도 가슴속이 텅 빈 듯했다. 관 속에 누운 시어머니의 얼굴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다. 세월이 덮은 고요 속 그 얼굴은 오히려 편안해 보였다. 미경의 손가락에는 시어머니가 남긴 낡은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빛바랜 은반지는 그녀의 눈물에 젖어 은은히 빛났다. 평생 원망만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엔 내 이름을 불러주셨네. 그 한마디가 이렇게. 남편 성호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다. 미경아, 고생 많았어. 그 순간 눈물이 다시 차올랐다. 수십 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어버린 말. 미경은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의 따뜻한 손길이 그녀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았다. 장례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혼자 방 안에 앉아 반지를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봄 햇살이 비쳐 들어오고 새들이 울고 있었다. 어머니 저 이제라도 괜찮을까요? 저도 제 이름으로 살아가도 되는 걸까요? 눈물이 흐르면서도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마치 무거운 짐 하나가 내려간 듯 했다. 미경은 부엌 창가에 서서 차를 따르고 있었다. 손가락 위의 반지가 햇빛에 반짝였다. 그녀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